오키나와에서는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 3명 중 1명이 매일 오후에 낮잠을 잡니다. 40년 넘게 이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기존의 수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낮에 잠을 가장 많이 자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았던 것입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자는 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죄책감 없이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해 보셨나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거나 수년 전 일이라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과학이 지지하지 않는 낡은 조언을 따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십 년간 936명의 성인을 추적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낮잠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단순히 낮잠을 자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의 차이를 갈랐습니다. 이것은 유전이나 특별한 약초 덕분이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30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에 실천하는 특별한 오후의 습관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소는 1975년부터 이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5세 이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후의 나른함을 억지로 참아내려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거나 아니면 소파에 쓰러져 90분 동안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에 잠이 안 온다며 투덜댑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66%나 높입니다. 이 수치는 2,751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낮잠이 밤잠을 망친다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자는 올바른 낮잠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치매 위험을 낮추고 몇 시간 동안 기억력을 날카롭게 유지해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평생 매일같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3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이 자고 있는 낮잠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서구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오키나와 노인들이 낮잠 전에 사용하는 특별한 환경적 트리거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매일의 습관으로 결합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수면 전문가나 건강 인플루언서도 말해주지 않는 오키나와 낮잠 리추얼의 핵심 디테일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봅시다. 낮잠에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오후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를 포스트 런치 딥, 즉 식후 나른함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먹었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밤에 잠을 자라고 알려주는 우리 몸 안의 시계인 일주기 리듬의 일부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나른함을 존중합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현대사회는 이 흐름과 싸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 러시 메모리 엔에이징 프로젝트에서 1041명의 노인을 14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1.4배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뉴스 기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낮잠은 길고 구조화되지 않은 낮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 소파에서 시작과 끝도 없이 자는 잠들 말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간에 자는 짧은 낮잠은 정반대의 효과를 냈습니다. 11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이른 오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자는 낮잠은 이후 최소 2시간 동안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모든 연구와 지표가 일관된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생각은 낮잠을 자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모든 낮잠은 똑같다는 착각입니다. 낮잠은 다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에 옮길 차례입니다. 3섹션의 마지막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오키나와 오후 리추얼의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영양제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왜 모든 수면 연구자가 이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 습관이 어떻게 수년간 잘못된 수면으로 쌓인 인지적 손상을 되돌리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시는 오후 시간을 예전처럼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섹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키나와 북부 나고시에는 야마시로 스루라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류큐 대학교 연구진이 그녀의 수면 건강을 연구했을 때 그녀는 98세였습니다. 스루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 후 집의 그늘진 곳으로 걸어가 문가에 접어두었던 단단한 매트를 깔고 누워 20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대폰도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마당을 향해 열려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알람을 사용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이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죠. 첫 번째 기둥은 이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취하는 20분에서 25분의 낮잠입니다. 더 길어서도 안 되고 오후 4시여서도 안 됩니다. 피곤할 때 아무 때나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규칙적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정된 잠이어야 합니다. 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씻어내는 뇌의 능력은 수면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합니다. 이른 오후에 정해진 짧은 낮잠은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합니다. 반대로 길거나 늦은 낮잠은 밤 수면을 조각내어 이 청소 주기를 단축시키고 더 많은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남깁니다. 2025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가 이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56세에서 99세 사이에 성인 936명을 조사한 결과 오전 낮잠은 높은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낮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는 낮잠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낮잠 시간대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1단계 프로토콜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침대, 소파, 안락의자 등 몸을 수평으로 눕힐 수 있는 곳에 누우세요. 그리고 20분 뒤에 다시 알람을 맞추세요. 눈을 감으세요.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뇌가 필요로 하는 회복 주기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도 보지 마세요. 어두운 환경과 시원한 방이 도움이 되지만 당장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없더라도 완벽함 때문에 시작을 미루지는 마세요. 1단계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잠이 들지 않았으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가벼운 수면 혹은 눈을 감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를 떨어뜨려 뇌가 기억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들지 않고 20분간 휴식만 취해도 인지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잠드는 것은 보너스일 뿐, 정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불규칙성입니다. 매일 낮잠 시간을 30분 이상 바꾸면 일주일 안에 밤 수면이 흐트러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규칙성이 낮잠을 치료제로 만듭니다. 우리는 몸에 언제 먹고 언제 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언제 쉬어야 하는지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30%에 불과합니다. 이를 증폭시키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야마시로 스루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그냥 눕지 않았습니다. 눕기 전에 할머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운동을 위해서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늘 해오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 짧은 산책과 햇빛, 그리고 전이의 시간. 이것은 어떤 프로토콜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단계이며 평범한 낮잠을 강력한 인지보호 도구로 바꾸는 결정적인 조각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주기 리듬은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특히 이른 오후에 망막에 닿는 빛은 우리 뇌의 마스터 시계인 식교차 상에게 현재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그날 밤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을 설정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의 대비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대비가 뚜렷할 때 밤잠이 더 깊어집니다. 밤잠이 깊어질수록 뇌는 더 많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냅니다. 수년간 찌꺼기가 덜 쌓이게 되고 결국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잠 전 10분간의 자연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대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점심 식사 이후 계속 실내에 머뭅니다. 식탁에서 점심을 먹고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부엌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빛의 신호도 일주기 셈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 시계가 표류하게 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중국 건강 및 은퇴 종단 연구는 2751명의 노년층 남성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낮에 120분 이상 잠을 자는 남성들은 인지기능 저하 확률이 66%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인지 상태가 가장 좋은 그룹은 짧은 낮잠과 함께 휴식 전후에 규칙적인 야외 활동을 병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낮잠 그 자체만큼이나 햇빛 노출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 60세에서 93세 사이 78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북부 마을 노인들이 도쿄 노인들보다 수면 건강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밤잠의 질이 좋았고 자다 깨는 횟수가 적었으며 불면증도 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른 오후의 규칙적인 야외 활동을 그 비결로 꼽았습니다. 1단계에 더해진 2단계 프로토콜입니다. 오후 1시 30분 낮잠 알람이 울리기 전 약 1시 15분쯤 밖으로 나가세요. 마당, 베란다 혹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동네를 짧게 한 바퀴 도세요. 10분 동안 얼굴과 손에 자연광을 쐬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낮의 빛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와 누우세요. 이 조합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빛은 일주기 신호를 날카롭게 다듬고 낮잠은 에너지 주기의 정확한 순간에 안착합니다. 그러면 20분 뒤에 일어났을 때 수년 만에 느껴보는 맑은 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몽롱함이 아니라 개운함입니다. 이것이 오키나와 북부 사람들이 평생 매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낮잠을 자고 나서 기분이 더 나빠졌다면 너무 오래 잤거나 너무 늦게 잤거나 혹은 빛을 통한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경험 자체가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축한 모든 노력을 무효로 만드는 현대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 영양제입니다. 멜라토닌 시장은 거대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신호입니다. 몸에게 이제 밤이라고 알려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영양제로 섭취한다고 해서 수면 구조의 질이 좋아지거나 뇌의 아밀로이드 청소를 돕지는 않습니다. 일주기 리듬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후 1시에 밖으로 나가고 1시 30분에 눕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시스템의 60%를 이해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다시 스루 할머니의 마당으로 가봅시다. 20분의 낮잠, 그리고 전 단계의 10분간의 빛. 다음 단계가 복잡한 영양제나 명상, 비싼 장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규칙성이 아니라 리추얼의 규칙성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낮잠을 잘 뿐만 아니라 매일 똑같은 작은 행동의 순서를 지킵니다. 스루 할머니의 경우 식사를 마치고 세수를 하고 마당을 걷고 문가에서 매트를 가져와 창문을 여는 이 5가지 동작을 매일 똑같은 순서로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우리 뇌는 잠들기 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잠을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를 거꾸로 된 조건부 각성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순서의 행동이 수면 전에 일관되게 일어날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는 눕기도 전에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박수가 떨어지며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이미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키나와식 낮잠이 서구식 낮잠보다 더 회복력이 좋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20분이라도 뇌가 이미 휴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잠드는 것과 갑자기 소파에 쓰러져 자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2025년 네이처 연구에서도 낮잠 시간의 가변성이 높은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불규칙한 시간에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낮잠 시간과 상관없이 인지적 결과가 나빴습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모두 결합한 최종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만의 5단계 사전 낮잠 시퀀스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오후 1시 15분에 하던 일을 멈추고 물리적으로 종료하세요. 노트북을 덮고 책을 내려놓으세요. 뇌에 업무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2단계, 10분간 밖으로 나가 자연광을 쐬세요. 마당이나 베란다로 가서 얼굴에 빛을 받으세요. 3단계, 원한다면 작은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세요. 카페인이 없는 카모마일 차나 따뜻한 레몬물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전이의 시작을 알리는 감각 신호입니다. 4단계, 낮잠을 자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조명을 낮추거나 커튼을 치세요. 실내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5단계, 누워서 20분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으세요. 이 5단계를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2주일 안에 여러분의 몸은 이 단계인 산책 중에 이미 휴식 모드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4주일이 지나면 1단계에서부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리추얼은 어떤 영양제보다 뇌를 더 빨리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간 쌓인 인지적 손상을 되돌리는 메커니즘입니다. 뇌의 쓰레기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은 주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밤 수면이 조각날 때마다 청소 주기는 끊깁니다. 늦고 길고 구조화되지 않은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수년간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빛의 조절과 리추얼이 결합된 20분의 구조화된 낮잠은 밤 수면을 깊게 만들고 청소 주기를 완성합니다.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수개월, 수년간 꾸준히 쌓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것이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이 이유도 모른 채 평생 해온 일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실천하면 타임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첫 7일 동안은 밤에 더 빨리 잠들게 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을 괴롭히는 새벽 3시쯤 깨는 현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뇌가 오후의 꿈을 통해 밤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0일이 지나면 낮잠 후의 명료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뚜렷해집니다. 늦은 오후에도 기억력이 날카롭게 유지되고 오후 4시에 더 이상 커피를 찾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가 여러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일주기 리듬이 견고해져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휴식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은 때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후에 나른함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수면 연구가 체계화되기 훨씬 전부터 3가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에서 25분간 낮잠을 자는 것, 낮잠 전 10분간 밖에서 빛을 쐬어 생체 시계를 고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습관을 일관된 리추얼로 감싸서 신경계를 미리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카페인으로 오후를 버티고 소파에서 무너져 잠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에 의지하며 왜 또 새벽에 깨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인지기능 저하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키나와 북부마을의 노인들이 보여준 수면 건강 점수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788명을 8년간 추적한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하세요. 이번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후 1시 30분쯤에 알람을 맞추고 20분간 눈을 감고 누우세요.
그것뿐입니다. 아직 햇빛이나 리추얼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멈추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내일은 눕기 전 5분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추가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리추얼 시퀀스를 더해 보세요. 층층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입니다. 야마시로 스루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장수 프로토콜을 도입하기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곳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작은 습관, 같은 시간, 매일같이 거의 한 3기 동안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건강한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블루존 웨이를 구독해 주세요. 매 영상마다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습관 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낮잠을 즐기시나요? 정해진 20분, 낮잠의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오후의 나른함과 사투를 벌여 오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